좋은 사람들 송정혜입니다. TBS 개국 3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시간, 색다른 경험. 이 시간 위해서 두 분의 꾼이 뭉쳤습니다. 진짜 환상의 꿀조합인데요. 먼저 소개드릴 분은 들으면 들을수록 빨려드는 진짜 귀를 낚아채는 이야기꾼이죠. 매주 목요일 은밀한 고전에서 만나는 고전문학자,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의 유광수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는 가죽 잠바 입고 다니세요. 그렇습니다. 보시는 분은 충격받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분도 꾼 중에 꾼이시죠. 만능소리 꾼 국악인 박예리 씨. 오늘은 길게 뵈니까 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이 이제 저희 TBS 30번째 생일입니다. 이렇게 촛불 30개 꽂아놓고 축하하는 기분으로 두 분과 축하상을 차렸는데 두 분이 매주 스튜디오 바깥에서 그냥 인사만 나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합방을. 저는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에리 씨는? 저는 방송 마치고 가면서 박사님의 재미난 이야기 들으면서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바로 가까이에서 듣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박사님의 숨결, 표정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몹시 기대가 됩니다. 숨결 나왔습니다, 박사님. 숨결. 제가 예전에 어느 음악 단체에서 중간 오디션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호흡이 너무 깊어서 숨소리 크다고. 근데 그렇잖아요. 이 매체를 통해서 그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이 있고 네.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직접 코앞에서 그렇죠. 뭐 연주자의 또 노래를 하는 가창자의 표정, 그 호흡, 이 땀방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또 남다른 터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두 분이 오늘 콜라보레이션. 네. 네. 한 분은 고전, 한 분은 판소리 전문가이신데 대체 이 조합은 뭘까 싶으실 건데 오늘 이렇게 합작으로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박예리 선생님께서 정말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심청가. 그러면은 소리 심청가가 곳곳에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박사님이 심청전에 대한 풀이를 해주시는 건가요? 저는 거의 풀이는 안 할 거고요. 네. 심청가를 오늘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듣는 그런 영광을 제가 누릴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판소리도 여러 개가 있는데 왜 심청가였어요? 심청가야말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이따가 이제 박예리 선생님께서 들려주실 건데 심청가의 그 앞부분은 저는 생각만 하면 우리 고전문학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대목 같아요. 네. 앞부분이면 곽씨 부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앞부분도 그렇지만 심청가 이야기가 대체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안타깝고 속상하고 심청이를 낳자마자 심청이의 어머니 되시는 곽씨 부인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신봉사가 굉장히 절규를 하고 그 어린아이를 젖동량을 다니고 또 아이가 또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서 또 그 밥을 빌러 다니는 그 모습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과는 잘 됐다고 생각하니까 쉽지만 이따가 또 이제 듣기 전에 요건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젖동량을 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네. 아니, 해보신 분처럼 그러세요. 아니, 제가 옆에서 많이 봐서. 제가 젖동량을 본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 방송을 듣는 요즘 젊은 분들은 분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인데 분유를 먹이고 싶지 않지만 모유를 먹이고 싶지만 분유를 먹이는 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젖이 그렇게 생각처럼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더더욱 산모들이나 옛날 분들이 많이 드시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들 자식을 먹이기 위해 젖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중간에 조금 남겨서 얘를 준다? 그리고 이제 애들 키워보신 분 어머니들 앞에서 제가 감히 그럼 얘가 끝없이 먹거든 어떤 때는. 네. 근데 이걸 강제로 끊어놓고 남의 집 딸을 가져다가 젖동량을 준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해서 실제 보면 젖동량을 얼마나 이 눈이 안 보이는 이분이 그 애를 안고 얼마를 다니면서 먹였겠어요. 한 끼를. 진짜 그리고 동네에 아이가 그만한 아이들이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생각만 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애를 너무 쉽게 키우는 게 아닐까? 예. 아마 심청전의 줄거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심청전은 지금까지 이런 심청전은 없었다. 유광수 박사님과 박예리 명창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색다른 심청전이 탄생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로 보시면서 오늘 그동안 유광수 박사님 얼굴 되게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확인하시고 의상에 오늘 저희가 대여비를 좀 썼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가죽 잠바. 그러니까요. 오늘 그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고 야, 박사님 늘 이 시간마다 저렇게 가세, 이 두루마기에 이 술대까지 완벽하게 하고 오시는구나.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만나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색다른 심청전 들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 그 효심에 감동한 용왕님 덕분에 심청이는 이 꽃에 쌓인 채 다시 환생을 하죠. 연못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이 꽃은 특유의 강한 생명력으로 환생과 재생을 상징하는데요. 무슨 꽃일까요? 박사님 보기 주세요. 1번 벚꽃, 2번 연꽃, 3번 불꽃. 네. 이렇게 통키. 그러니까요. 그런데 힌트를 네, 주시네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TBS 앱 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네. TBS 30번째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30주년 기념 돗자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선물들을 생일턱으로 듬뿍 나눠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 뭐 다 아는 심청전에서 심청이는 사실은 어머님이 심청이를 낳은 후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결국 산후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인지.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뭐 요즘은 어머님이 없듯이 막 잘한 분도 계시고 아버님 없이 잘한 분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머 부모님이 안 계셔서 쟤는 조금 이상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심청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심청은 나면서부터 어머님이 없었음에도 이제 나중 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자, 이렇게 정말 아버지 어머니는 없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라는 겁니다. 네. 뭐 아버지의 사랑도 듬뿍 받았지만 이 심청이는 동네 분들이 다 같이 키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 동네가 키운 아이죠. 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신봉사가 이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집에 먹을 게 있나요? 그 전에도 그 신봉사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이 가세가 괜찮았었는데 30후에 눈이 멀게 되면서 가세가 점점 기울어지고 아내에 되는 곽씨 부인이 싹바른질부터 남의 집안일 이렇게 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 집안에 정말 그런 것들을 경제력도 책임을 지고 또 동네 분들께 칭찬이 자자한 아주 얌전한 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덕에 그 공에 이제 신봉사가 이제 주변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 저 좀 먹여주시오. 근데 동네 부인들도 다 아시죠. 그렇죠. 세상에 곽씨 부인 어째. 아이고 신봉사님 어찌 살아. 아이고 저 어린 핏덩이 어쩌나. 근데 다 같이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신봉사님이 젖동량을 다니게 되는데요. 이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 처음 해주시더라고요. 이 신봉사님이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 이 곽씨 부인을 처음에는 찾아요. 아내가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니야 우리 아빠 아직 살아계시는 것 같아. 전화 드리면 받으실 것 같아. 신봉사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집이라고 들어오니 부엌은 정마가 거고 방안은 댕 비었는디 집행막대 터집고 이웃집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호구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물이 흐르고 다녀도 종적이 바이었네. 아가 우지 마라. 서서 날이 새면 스스로도 먹여줌 하가
우지 마라 대생이야 물가 두레박 소리 흐른 듣고 나설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어집고 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이에 젖 좀 먹여주오 5-6월 때 약볕에 김매는 부인들께 더듬 찾아가서 이에 젖 좀 먹여주오 젖없는 부인들은 돈씩 채워주고 돈 없는 부인들은 쌀을 대씩 떠주며 감쌀이나 허여주오 고맙소 수복강령 호흡소서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배가 뺑뺑하구나 이덕인 띠덕이냐 동네 부인은 덕이로구나. 여기가 이제 젖동량.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부인들도 대단하시네요. 주변에 동네 부인들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심청전의 이 대목에서 정말 우리가 뭐 자꾸 모든 걸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정말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심청이가 잘 엄마 없었지만은 아까 말씀해 주시고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엄마인 거야. 네. 옛날 생각해 보면 다 그렇게 키웠거든요. 네. 동네에서 뭐 이렇게 젖을 직접 주지 않아도 과자라도 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해라. 이게 사실은 어머니의 역할을 온 동네 분들이 다 해주신 거예요. 네. 뭐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 이제 애를 키워보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그런 경험 안 해봐서 애들이 밤에 잠을 안 자잖아. 네. 그 그냥 갓난아기들이 밤새도록 칭얼거리고 낮밤이 바뀌어서 막 울고 그러면 그거 정말 답이 없거든요. 네. 막 뭘 해도 막 안 되는데 이 신봉산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얘가 배고파서 그러나 막 이러는데 젖줄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애를 안고 맞아요. 이 신봉사가 막 아이고 하면서 계속 그 어린애가 클 때까지 막 그 고생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밤에 애가 잠을 안 자서 이게 한 열흘 이상 못 자 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확 깨닫. 이 고생을 해서 심청이를 키우셨어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엄마가 계시면은 그리고 앞이 좀 보이는 분이 계셨다면은 어떻게건 해주셨을 텐데 이 소리사설에도 신봉사가 날 새기를 기다릴지라고 그 사설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가 우지 마라. 처음에는 응애 아이는 뭣도 모르고 울고는 있고 내가 젖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느냐. 그냥 썩 죽어라. 그러면서 저 방바닥으로 싹 밀어놓았다가 다시 안아가지고 아가 우지 마라 하고 안아주면서 어서 날이 새면 젖을 얻어서 먹여주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요즘에도 아이들은 또 잠을 자지도 않고 막 응애 이제 우는 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날 새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신봉사의 속수무책의 그 밤이. 예. 아 근데 되게 인간적이네요. 막 화가 나니까 애를 막 밀쳤다가 또 미안하니까 또 다시 이렇게 안았다가 했던 신봉사 아버지 신봉사의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신봉사가 청이를 아주 어렵게 힘들게 키웠는데 자, 이어지는 부분은 어떤? 뭐 이제 크죠. 커가지고 컸어요? 훌쩍 시간이 훌쩍 시간이 없어서 훌쩍 커요. 훌쩍 커가지고 잘 지내는데 애가 착해. 아, 또 착해. 그러니까 왜 착하냐? 우린 애들이 왜 착하냐 이거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 마지막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애가 보고 들은 게 다 그거야. 동네 어른들이 다 자기를 그렇겠네. 얘 너 그거지. 아이고 청아 너 다 아는 거야. 아, 온 동네 분들이 나를 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또 아버지는 정말 그렇구나 이런 걸 알죠. 근데 어느 날 얘가 이제 멀리 가서 뭐 품앗이라도 하고 뭐도 일하고 이제 그래 돌아와야 되는데 늦네. 시간이 됐는데 안 와. 아버지가 걱정이 돼. 그래서 막 더듬더듬 나가다가 뭐 이게 잘못 봐가지고 굴러가지고 시냇물에 풍덩.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프고 이제 사람이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눈은 안 멀었지만 뭐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순간 낙심되니까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공양미를 받으려고 지나가던 화주승이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면서 하시는 그 대목. 야, 이 대목이 기가 막힙니다. 네. 요거 대목마다 이름이 있나요? 그렇죠. 무슨 대목 이렇게. 네. 아까는 신봉사가 젖동량 다니는 대목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스님이 나오는 대목인데 이제 판소리에서는 중타령이라고 해요. 근데 시주차 내려왔다가 이제 스님이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신봉사가 더듬더듬 집 앞을 나옵니다. 이래서는 못 쓰겄다 닫은 방문 번쩍 열고 지팽이 흩어지고 더듬더듬 나가면서 심청을 부르난디 정아 오느냐 한 발 자친 끊어져 거꾸로 모래가 후 아이고 사람 살려 황주 도와준 사람들 심막교 종례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제 스님이 내려오면서 중하나 올라간다 중하나 올라간다 이후름이 웬누름 마호역 차고 나대 하소대로 끌고 가는 양태제는 오름이냐 이후름이 웬누름 울음소리가 난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신봉사가 개처물에 빠져서 허적허적 떼고 있거든요. 얼른 건져내가지고 아이고 봉사님 다행히 목숨을 구하셨어. 이 깊은 물이 아니더라도 앞을 못 보는 분이다 보니까 허우적대느라고 정말 그 숨을 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더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여보시오 봉사님 꼭 내 말만 들으시면은 이 두 눈을 뜰 것이오마는 아니 그 어쩜 말이오 공양미 300석만 불전에 시주하면 두 눈을 꼭 뜰 것이오. 여보 대사 자네 말이 그럴진데 어서 이 권서문에 공양미 300석을 적어. 저중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봉사님 세력을 헤아리면은 300석은 말고 300주먹이 없는 이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오. 신봉사가 화를 내면서 어허 자네가 내 수단을 어찌하는가 적으라면 적소 적어. 아이고 개끼야.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적습니다. 이 봉사님 부처님을 속이시면은 안진뱅이가 될 것이니 부디 명심하오. 어허 적으러니까. 그래서 이 스님이 나 적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돌아가요. 근데 가시오 보내고 나니까 덜컥 내가 뭘 한 거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네, 그때 그 순간에는 이 공양미 300석만 바치면 내가 눈을 뜨겠구나. 그럼 우리 심청이 내가 더 잘 기를 수 있겠구나. 우리 딸 고생 덜 하겠구나 했었는데 이제 내가 앞도 못 보는데 안진뱅이까지 되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심청이가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리죠. 아버지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으니 아무 염려 마옵소서. 아버지는 위로는 해드렸지만 심청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천지신명이라고 하죠. 하늘과 땅, 뭐 별 모든 내가 기원할 수 있는 이 모든 신들에게 기원을 합니다. 비나이다 하느님 저는 비나니다 공양미 300석만 불전의 시주하면 부친 눈을 뜬다 하니 공양미 300석을 지급하여 주소서. 공양미 300석을 지급하여 주옵소서. 네. 지급하다라는 말을 단어로 쓰네요. 근데 이 굉장히 긴 대목인데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서 제가 짧게 잘라서 소리를 해드렸지만 그 가운데 7일 안에 어미를 잃고 아버든 부친에게 제가 겨우 자라나서 15세가 되었는데 아버지께 그 은혜를 갚고자 하지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그러니
제가 이제라도 뭘 해서라도 아버지 은혜를 갚아서 아버지 걱정을 덜어드리고 아버지 눈을 뜰 수 있게 공양미 300석만 주신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내가 기도드릴 테니까 공양미 300석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자라난데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딸을 이렇게 길러주셨어요.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 네. 하는 기원의 노래였던 거죠. 되게 착한 거 봐. 착하죠. 아니 근데 공양미 300석이면 그러니까 쌀 300석이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환산해 주세요. 어느 정도? 제가 글쎄요. 환산하면 이게 어마어마 큰 돈입니다. 몇십억 되나요? 그 정도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될 몇십억? 겁니다. 가까이. 되게 자신 없어. 최소한 1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왜냐하면 이제 계산해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옛날에 쌀로 유통을 했거든요. 네, 모든 걸. 네. 300석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듣고 계신 분도 소연 아빠님도 아니 신봉사는 팔랑귀입니까? 처음 본 스님인데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의심도 없이 철컥 약속을 하느냐.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식을 사지로 몰다니요. 이런 얘기를 주시네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심청이는 이게 이제 좀 이따 가지만 이 신봉사 너무 문제가 아니냐 이게 제정신이냐. 자기 처지도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딸이 먹여 살리는데 도부살이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 주제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왜 이제 요즘 많은 경우 있잖아요. 좀 죄송한 말로 사고 치는 아버지들. 그냥 집에서 가만히 식사만 하고 계시지. 그리고 용돈 좀 받아서 밖에 소일이나 하시지 자꾸 야 이번에 돼. 이거 된다. 날광밀. 야 이봐 이래서 막 일을 계속 뭐 하는 것마다 펑펑 하시는 아버님들이 있거든요. 네. 저 제자 중에도 와가지고 그냥 자기는 시집 가고 싶은데 그냥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날까봐 걱정스럽고 막 진짜 울면서 말을 해가지고 이 신봉사가 정말 이게 대표적인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네.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덜컥 약속을 해갖고 오는 바람에 네, 사람들이 이 판소리를 들으면서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꼭 있다. 그럼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그런 그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신봉사님 제가 그 편을 들어드리자면 네네네. 이 속고 싶어 속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스님이잖아요. 늘 불공을 드리는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이거보다 더 신뢰가 가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이 심청가를 늘 부를 때마다 생각하기를 이거는 스님이 신봉사를 속인 게 아니다. 부처님께서 그려주신 큰 빅픽처다. 큰 그림이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네. 이 잠깐 공양미 300석 바쳐서 그래 바로 눈 뜨게 해줄게 이러면은 너무 이 부처님이 상업적인 그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그래 이렇게 너희 딸이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런 제안을 했지만 이걸 덜컥 받아들이는구나.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보거라. 내가 너 힘들지 않게 정말 그 뜻을 이뤄주마. 이 부처님의 큰 그림이라는 말씀이 뭐 당연히 뭐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눈이 뜨면 눈이 떴다 치죠. 그러면 신봉사 눈이 떴어. 심청이는 그냥 그대로야. 뭐 먹고 살죠? 할 일은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신봉사가 무슨 뭐 과거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뭐 어디 가서 몸을 막 써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큰 그림인 게 이따 이제 뒷부분 많이 아시겠지만은 황성까지 가서 뭐 어마어마한 게 됩니다. 예. 판소리로 치자 해도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야. 네. 대충 아는 얘기지만 이제 하고요. 지금 보시면서 교수님의 젊음에 상당히 놀라십니다. 생각보다 젊다라는 반응이. 저를 몇 살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아무튼 뭐 제 나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꽤 됐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다닌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도사님 그렇게 보내주시고 영미축의금 500님도 아우 가수고 등장하시다니요. 뜬금없는 웃음 감사 고맙습니다. 얼음설탕님 계속 궁금했는데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니까 더 좋네요. 친봉사가 눈뜬격이다고. 보이는 라디오가. 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 지금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코님 30주년 잔치집 같으시다고 박예리 씨 콘서트. 너무 좋아요. 귀가 호강 마음이 말랑거리는 기분 좋은 행복한 아침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 공양비 300석 오가고 이제 인당수 가야죠. 인당수 가야죠. 예, 요 이별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죠. 네. 이
아버지께는 처음부터 내가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을 받고 재물이 되기로 했다는 말씀을 차마 못 드립니다. 못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우선은 아버지께서 늘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니까 아버지 공양미 300석을 몽은사로 바쳤으니 아무 염려 마옵소서 하더니 아니 그 어쩐 일이냐 하더니 장승상댁 부인께서 저를 수양딸로 삼으시고 공양미 300석을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잘 되었다. 그래 언제 데려간다 하시더냐. 되게 또 철석까지 믿네요. 네. 예. 내달 15일에 데려간다 하십니다. 바로 그날이 배가 떠나는 행선일이죠. 왔다 그거 잘 되었다. 그러면 나는 어쩌고. 아버님도 모시고 간다 하옵니다. 아버님께서 나는 어쩌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변수가 생긴 거여서 아버님도 모시고 간대요. 처음에는 그냥 수양딸 간다 그러고 떠날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그날 밤부터 이제 행선일이 하루 이제 다가오니까 아버지 갓도 아버지 쓰시기 손 닿기 편한 곳에 걸어두고 옷도 잘 이렇게 꿰매어서 잘 넣어두고 지팡이도 아버지 손 가장 가까운 곳에 놓아두고 닭이 우니까는 너가 울면은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내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마지막 진지상을 탁 차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리는데 이제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아가 누가 봉사의 딸이라고 정기 얻으냐? 아가 정신 차려라. 아가 아이고 아버지 불효여식은 아버지를 속였네다. 아이 속이다니 뭔 큰일을 속였간디. 아이고 이리요 공양미 300석을 두가 저를 주리까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을 몸이 팔려 힘당수 채수로 오늘의 행선날이요 어느 때나 배우리까 허허이고 웬 말이냐 못하지야 못혀 아이고 청아 앞에 보고 붙도 않고 너 이것이 웬일 못하지야 못혀 눈을 팔아 너를 살디 너 팔아 눈을 뜨면 무엇보자 눈을 뜨랴. 아이고 아버지 지중한 부녀 전륜 끊고 싶어 끈싸우며 죽고 싶어 죽사니까 아버지는 눈을 떠서 해명 천지 다시 보고 존디 장가들어 70생남 없소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 슬프다. 슬퍼요. 예, 이게 이제 심청가 중에서 가장 슬픈 대목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네. 벌써 눈물 고였어. 예, 저도 이제 창극으로 심청 역할로 무대에 설 때가 있는데 정말 목이 메어서 노래를 부르기가 힘든 대목이에요. 예. 공양미 300석을 누가 저를 주겠어요. 그래.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지금이라도 눈을 뜨셔서 세상 밝은 세상 보고 또 아직 아버지 괜찮아요. 다시 새장가도 드시고 또 아이도 낳으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라고 이게 아까 그 천지신명 1월 성신께 기원드렸던 이만큼 나를 키워주신 우리 아버지께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게 이거라면 이거라도 내가 할래요. 그런데 이 신봉사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너무 이 딸을 제물로 삼아서 이 너무 욕심쟁이 아버지 아니냐 했지만 이 아버지의 솔직한 심정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내가 내 눈을 팔아서 너를 사야 되는데 너를 팔아서 내가 내 눈을 뜬들 내가 뭘 보자고 눈을 뜨겠어. 내가 눈을 왜 뜨고 싶었겠어. 내 말이. 그냥
곱게 길러낸 너 보고 싶어서 내가 눈 뜨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이 아버지의 심정이 여기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식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눈을 뜬 듯 뭐 어떡하겠어요. 거기다가 네. 근데 그 자식은 나더러 늦장 가라도 드래. 어우, 나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이 답답함에 정말 클라이맥스가 여기죠. 어디? 바로 이 장면. 예. 이리고 가가지고 사실은 인당수에 붕덩 빠집니다. 그걸로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탁 느껴지죠. 여기서 이제 아무튼 인당수에 사람 갖다 집어넣는 얘기를 엄청나게 짧게 얘기합니다. 이 남경의 선인들이 가면서 꼭 거기 재물을 갖다 바치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거기만 가면 너무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디쯤이라고 이제 그 학자들이나 이야기 사람들이 하면 왜 그 백령도에서 황해도와 백령도 사이에서 저쪽 중국 쪽 가는 그쪽 이쯤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 물이 아주 막 이런다. 예. 예. 제가 한번 그 백령도 가서 그쪽 한번 바라봤거든요. 범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일이 있는 곳이고 그냥 거기는 신이 노해서 신에게 재물을 바쳐야만 안전하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제가 가슴이 답답한 게 뭐냐면 바닷길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좀 돌아가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일희 선생님 말씀처럼 좀 돌아가면 되는데 왜 하필 돌아가지를 않고 거기에 굳이 사람을 죽여가는 재물을 하면서까지 했을까. 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뭐냐. 이거 냉정한 말입니다. 저보고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게 더 싸게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맨날 며칠 돌아가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자 중에 약자인 사람을 사서 그 약자인 사람을 희생함으로써 이득을 예. 그 이득의 계산이 훨씬 더 낫다라는 아주 냉정한 계산 때문에 그 항로를 버리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그런데요. 네. 요 심청가 부분은 저희가 4부에 넘어가서 다시 들어볼 텐데요. 요 색다른 심청점 지금 뭐 두 분이 같이 하니까 엄청 실감나고 재밌다고 케미가 좋다고 한 6225번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퀴즈를 한 번 더 드리고요. 4부 갔다 올게요. 4부로 갈게요. 정신이 없네요. 자, 색다른 심청전 이야기 속에서 심청이는 이제 환생을 나중에 하게 될 텐데 네. 이 꽃에 실려와서 환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환생과 재생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하는데 이 꽃은 무엇일까요? 1번 아주 작죠? 벚꽃. 이 벚꽃이 작다고? 벚꽃이 작죠. 깜짝이야. 예. 타기에는. 그럼. 2번 연꽃. 연꽃은 좀 큰 것도 있어. 골라 탈 수 있어. 골라 탈 수 있어. 3번 불꽃. 불꽃을 타는 사람은 불꽃이야 진짜. 이거 3번은 불꽃. 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어디로 보낼까요? TBS 앱 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 듣고요.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좋은 사람들 송정혜입니다. 오늘 TBS 개국 30주년 맞아서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유광수 박사님과 박예리 씨의 만남, 심청점 만나보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인당수 빠지는 장면 소개까지 했거든요. 그 대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푸걸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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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동 두리둥 두리둥 동동동 우리 성인서 몰래명 상고로 위협하여경 세고경년 표백고사를 들이더니 오늘날 임당수에 인재수를 들이고저 동해신 남영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종룡이며 북해신 우강이며 강한 지장과 선택 지군이 하담하여 보옵소서 그저 북을 두리둥 두리둥 동동동 두리둥 두리둥 동동동 심낭자 물이 들라 심청이 죽으란 말을 듣던 이만원 여보시오 선인님 내 억심 만금 대를 내요 본국으로 돌아가시거든 불쌍한
뿌리 붙인 위로 허여 주옵소서. 글랑 형녀 말고서 급히 물에 들라. 심청이 노동바라 새별 같은 눈을 감고 초마복을 무릅쓰고 대전으로 만경장파 갈매기 격으로 꽃담무래가 그러니까 갈매기처럼 훅 날아서 훅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이 거센 물결에 치마폭을 무릅쓰고. 네. 이게 그런 것도 나오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나 죽는 거 너무 두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걸어가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막 에라 하고 이렇게 하고 네. 달려갔는지. 이 소리도 여러 그 바디라 그러거든요. 여러 네. 째에 따라서 이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저 아버지 걱정만 하고 이게 강산째 심청가인데요. 네네네. 이 강산째 심청가에서는 아버지를 위로해 주세요 하고 바로 그냥 뱃머리로 우르르 달려가서 정말 떴다 물에 푹 빠지는가 하면 또 만정째 심청가에서는 뭐 심청이 나서더니 다시 한 번을 생각한다. 내가 이리 진택해는 부친 요성 부족함이라. 치마폭 무릅쓰고 두 눈을 딱 감고 뱃머리로. 네, 이거는 나서다가 잠깐 머뭇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뭇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리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주춤한 거는 부친에 대한 내 효성이 부족한 거야. 이래서야 내가 어찌 아버지를 위하는 딸이라고 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뱃머리로 우르르 나가는 그 모습을 그려내는 소리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당수에 빠지는 게 너무나 이제 좀 극단적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박일희 선생님이 이제 두 개를 들려주시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막 달려가다가 인간적으로 무서우니까 멈칫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생각한 게 뭐냐면 공양미 상배석은 이미 왔어. 네. 사실 계약 끝나서 받을 건 다 받았어. 그래서 공양미 상배석 이미 시주했어. 그럼 부처님이 눈을 띄워줘야지. 이게 계약으로 치면 그래요. 요즘 많은 분들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았으니 끝났잖아. 이건데 심청이는 그런 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이 합해져서 부처님의 마음을 녹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영험하셔서 눈을 뜰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서 막 뛰어가려고 하다가 아차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가는 그 모습을 너무 너무 그냥 가슴이 절절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쿵 하고 딱 매듭이 젖으니까 되게 극적이네요. 네. 예. 판소리를 할 때는 이 부채를 들고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북을 쳐야 돼서 이 발림, 너름사라고 하는 것을 하진 못하고 제가 직접 북을 치면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소리꾼이 부채를 들고 소리를 할 때는 떴다 물에가 부채를 촥 쳤다가 풍 할 때 이 부채를 바닥에 툭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듣는 많은 분들이 이 심청이가 정말 이 바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병풍이 바로 임당수가 되고 출렁이는 물결이 되고 떨어지는 부채가 심청이의 모습으로 보여지죠. 우리 이제 막간에 정말 이 깨알 자랑을 하자면 그냥 우리 그 이 판소리는 네네네. 어마어마한 문학장 예술 장르입니다. 종합 예술이다. 예. 그 모든 거를 말과 행동과 요 몸짓 발림으로 완전히 여기는 요렇게도 만들었다가 저긴 저렇게도 만들었다가 물론 이렇게 박일희 선생님처럼 이렇게 엄청난 경제에 이제 오르신 분들이 가능한 거지. 땀물이 해가지고 뭐야 저 그냥 부채잖아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를 알겠습니다. 이 손짓 하나하나도 그냥 쌓이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심청이는 인당수에 이제 빠져들었고 혼자 남은 신봉산 살다가 네, 살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런저런 일을 막 겪어요. 뺑더우먼을 만나죠. 네.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막 등골 좀 빠이듯이 이렇게 막 빼 먹고 막 그러다가 이제 소문을 들어요. 소문이 뭐냐? 서울 중국 서울 잔치로구나. 한성에서 예. 천하 맹인 잔치를 한다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거길 가겠다고 허이허이 가다가
아이고 가다가 사기를 당해서 옷도 뺏기고 다 뺏기고 벌거벗고 둘둘둘 춥고 그래서 진짜 천신만고의 고생 정말 신봉사 평생에 그런 고생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고생으로 황성잔치에 갑니다. 가는군요. 근데 이 황성 맹인잔치에 가기 전에 이게 신봉사가 처음에 이 소리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심청이가 임당수로 떠난 그 바로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그 강도에 나가서 그 나루터에 나가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동네에서 타룹이라는 이 눈물을 흘리는 이 신봉사의 모습을 보고 거기다 비석을 하나 또 세워줍니다. 그래서 맨날 거기 가서 울고 있는데 이 신봉사가 전곡계나 있다더라. 이 선인들이 공양미 300석은 절에다 바쳐드리고 신봉사가 평생 먹고 살 이 그것들을 전곡을 주고 갔대요. 그랬더니 또 그 소문을 듣고 다가오는 또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기 행각의 첫 번째 그 주인공이 바로 뺑덕이네죠. 네. 뺑덕이네가 이 매일같이 여기 와서 운대더라. 그러면 내가 가서 어떻게 한번 그 재산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가가지고 울고 있는데 여보시오 봉사님. 아이고 봉사님이야 딸은 잃었지만 같이 울면서 이야기 봉사님이야 딸은 잃었지만 전곡도 넉넉하겠다. 이제라도 세장 같으셔가지고 노년부부 지정 맺고 편안히 사셔야지. 이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셔야 쓰시겠어. 빙의했다 빙의. 그랬더니 이제 아유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올 사람이 누가 있겠소. 이따 받아요. 저 건너 마을에 한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실라요?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편포 주고 고기 사 먹고 동인 잡고 욕 자르고 행인 잡고 배약하고 이웃집에 밥 부치기 힐 끄더면 힐 끄더고 힐 끄더면 힐 끄더고 삐쭉 오면 삐쭉 오고 삐쭉 오면 삐쭉 하고 어떻소? 그런 여자는 못 쓰겠고 아이 뺑덕이네 음성이 그냥 꼭 마음에 드는 듯 아이고 내가 마음에 드신다구나. 아이고 누구 소개하려다가 내가 시집가게 생겼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황성에서 맹인잔치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관가에서 듣게 되고 어이 뺑덕이네 이 황성에서 맹인잔치가 열린다는데 어떻게 했더니 아이고 그럼 우리가 철이라도 따라가고 말리라도 따라가지요. 얼른 세간살이 다 정리해가지고 가십시다. 세간살이까지 정리를 다 해가지고 황성 맹인잔치를 가는 길에 젊은 황봉사랑 눈이 맞아가지고 모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죠. 뭐 어떻게 우리 신봉사 어떻게 해요? 신봉사 이제 가다가 이제 그 돈도 뺏기고 다른 사람도 뺏기고 가다가 그 입고 있던 옷도 다 벗겨서 뺏기고 헐 벗고 뭐 그냥 그래서 그냥 가요. 너무 더운 날이었는데 이제 남은 거라고는 정말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입은 옷밖에 없어요. 지팡이랑. 근데 가는데 날은 덥죠. 혼자 가죠.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이 봉사님 귀에 물소리가 들립니다. 시내 유수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몰이 조로로로로 저 골몰이 콸콸 물소리 듣고 탁 가가지고 시원하게 목욕을 하는 그 가운데 벗어놓은 그 옷을 누가 가져간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럼요. 네. 아 나무꾼이 가져갔어라.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렵게 갑니다. 갔어요. 서울로 가서 그 황성잔치에서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정말 하이라이트. 예.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석을 했지만 이 황성 맹인잔치도 심청이가 안 못 보는 맹인들이 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벌이면 어떨까요? 라고 왕께 이 말씀을 드려서 열어주신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눈을 뜨셨으면은 여기 안 오실 것이고 혹시 못 뜨셨으면 여기서라도 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판소리 사설에는 나와요. 3년이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인가 황주 도화동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가 있는가 물어보아라. 그랬더니 황주 도화동에 살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내 눈 뜨게 하겠다고 임당수에 죽은 지 우금 3년이나 되었소. 딸 팔아먹은 이놈을 죽여주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심황우 거둥바라 입말이 지든 마든 산후주령을 거쳐버리고 붙인 앞으로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의 말을 듣고 번노를 휘번덕거리며 누가 날 다려 아버지라고 허요.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무남동녀에 따라 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후금 3년인데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요.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나를 봅소서. 임당수 빠져 죽은 고려고요식 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청이를 봅소서. 신봉사의 말을 듣고 번노를 휘번덕거리며 에이 이거 웬 말이야. 내가 죽은 걸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먹을 꾸느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눈을 끔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네, 떴어. 네, 떴습니다. 기다리던 그 순간이 왔어요. 떴어요. 와, 이뜨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돌아 그렇습니다. 지금 1시간에 달려온 거잖아요. 네. 정말 이 심청이가 눈을 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황성맹인잔치에 대해서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성맹인잔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냈으면 부처님이 영험해서 눈을 떠야지. 그렇지, 떠야지. 그런데 맹인잔치를 하다니 이상하다. 이게 뭐냐? 눈 뜬 사람이 왜 오겠냐? 근데 우리 박예리 선생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 나와 있어. 아버님이 눈을 영험해서 뜨셨다면 그냥 잘 계실 텐데 혹시 못 뜨셨다면 내가 이 아버지 자 여기서 심청이의 정말 위대함 이게 너무 어린 언니한테 위대하다 그러면 좀 그런데 위대함이 뭐냐? 부처님께 모든 걸 기도하고 모든 걸 다 하고서는 자신이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다 했어요. 아까 그 인당수에 빠질 때도 그렇게 그러면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 지금 황후가 되어서 황제와 결혼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렇게 잘 됐으면 하지만 아니라면 그래도 안 됐다면 나는 뭘 할 거냐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겠다. 아버지를 찾아서 도대체 그 300석 낸 그 시주승 찾아내 아버지. 그게 뭐야. 약속이 어겼어요. 부처님이 이러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러든 안 그러든 나는 아버지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했어요. 어디서 정말 이렇게 똑순이 같은 이런 심청이 딸이 나왔는지 몰라. 네. 너무 부러워. 여기 그 9282님께서 심청은 왜 왕비가 된 후에 바로 아버지를 찾지 않았냐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심청과 사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심청이가 왕비가 되었지만 부기는 무쌍하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구나. 그래서 기러기가 지나가면 기러기야. 도화동에 가거들랑 우리 아버지께 내 소식이나 전해다오. 그런데 이 왕비로서 사사로운 내 일에 그런 걸 왕께 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국모다. 그래서 왕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세상에 불쌍한 게 안 못 보는 맹인 아니냐. 그러니 안 못 보는 맹인들께 잔치라도 한번 벌여주시면 어떠한지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아버지를 찾고 싶어요라는 이야기는 드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안 못 보는 맹인들을 위해 한번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 어떠하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볼 수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그러니까 왕비로서 내 사사로운 내 나만의 일에 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는데 오늘 심청전은 이제 골라오신 이유도 되겠고 뭐를 좀 이게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훌륭한 심청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좋은 딸을 만난 것인가? 하늘의 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신봉사가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신봉사가 훌륭하다. 아무도 신봉사를 훌륭하다고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데 네. 신봉사는 자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딸을 잘
키우기에 노력했고요. 아까 젖동량 하면서 아픔을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다음에 무엇은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어린 심청이가 바란 건 뭐냐? 아, 우리 아버지는 앞을 못 봐. 그래서 내가 도와드려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는 저렇게 매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 된 겁니다. 제가 상교육. 오래전에 어떤 프로에서 봤는데 어떤 분께서 뭐 구두를 닦으시는데 자식들이 너무 잘 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키웠냐 그랬더니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좋은 말을 해줄 줄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그런데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어떡하냐.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산을 이렇게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말도 해준 게 아니야.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그랬다. 그 자식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강아지도 주인의 마음을 아는데 그 자식이 그 아버지의 그 마음과 최선을 다하려는 그 마음에 감동해서 자식들이 다 열심히 자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정말 훌륭한 자식들이 된 겁니다. 오늘 심청이가 훌륭한 효녀가 된 거는 신봉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과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뭘 하겠어 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이 결국은 심청처럼 훌륭한 딸을 만들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점은 진짜 부전여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심청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분과 색다른 심청전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아까 그 심청이 어떤 꽃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올라왔느냐 말씀해 주시죠. 네. 이러한 출천지 대효녀를 하늘이 그저 둘릴 거냐. 그렇습니다. 연꽃송이에 고이 모셔 세상으로 보내놓으니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겠다. 예. 연꽃 2번 정답이었고요. 이 정답자 가운데 저희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명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밥상 진수청산이라고 피차님이 칭찬도 해주셨고요. 파도 치는 바다님 심청이보다 에리 씨가 더 대단해요. 예. 아무튼 오늘 교수님 설명 에리님 소리시 들어서 심청전 책 읽는 것보다 더 풍덩 빠져들었다고 미니제리님도 얘기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두 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릴 것 같아요. 자, 내일도 개국 30주년 특집해서 보이는 라디오 특별한 그 콘서트 준비해 드릴 거예요. 내일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